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맑은 가을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쌀쌀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낮 동안에도 20도 밑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비구름이 걷히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20도 밑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크게 오르지 못한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후에서 밤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거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의회는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감사에서는 포항시의 주먹구구식 보조금 정산과 해외 파견 공무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따졌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가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 관변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도 정산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지원금 비리가 파문이 있는 가운데 편의점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영수증이 첨부되는 등 매년 문제가 반복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수증도 없고요. 그리고 강사비도 지금 270만 원 지급하셨는데 총 8분이라고 행감자는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 보고서에 보면 그날 강의하신 분 7분밖에 안 돼요. 중국 혼춘과 일본 후쿠야마시에 포항시 공무원을 파견하고도 복귀 후 1, 2년 안에 퇴직하거나 해외에서 취득한 선진 시스템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기회가 없는 민원부서나 항만물류과에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 시대를 맞아 차라리 러시아로 파견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러시아 쪽에도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가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파견하시던가. 또 109명에 이르는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은 매년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직장이 아닌 개인연금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이강덕 시장 선거 캠프 출신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테크노파크 원장의 자격 논란에 대해 이점식 원장은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화학 전문가입니다. 화학 분야의 전문성이고 저한테의 전문성은 저는 재정으로서 이제 행정하고 재정의 전문을 치고 있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면서도 중장기 사업 육성 전략이나 포항 테크노파크 혜택으로 성장한 기업의 타지역 전출 방지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사가 이전한다 하더라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이야기돼서 이렇게 좀 우리가 지원이나 우리가 잘못된 게 없는가를 좀 분석을 해서. 일부 의원은 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여 인상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원자력 고장 건수는 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발전소별로는 월성원전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하늘원전 16건, 신월성 원전이 3건 순입니다.
특히 월성원전은 경주 지진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8번이나 고장이 났고 사람의 실수로 난 고장도 5번으로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수백여 명의 임금을 부당하게 깎은 일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온 데다 이들의 임금마저 후려쳐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수원의 윤리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원전 경비와 청소 업무 등을 하는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 730여 명은 한수원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집단 손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 정부 지침을 한수원이 어기고 용역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습적으로 5%가량 줄여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그 결과 월성과 한울원전 등의 특수경비직 840명은 지난 2년간 무려 20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청소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2천여 명. 이들이 모두 받지 못한 임금은 최대 50억 원에 달합니다. 한수원이 위험한 원전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떠넘겨 이들의 산재율이 한수원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후려치기까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탈취, 갑질 문화가 우리 사이에 상당한 그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이에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들까지 민간 기업들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수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용역 노동자들에게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용역 노동자들은 대표 공기업인 한수원이 문제가 된 규정은 바꾸면서도 노동자들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다른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가장 열악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처우를 개선하고 대우를 해줄 공기업이 대한민국의 법 제도를 무시하는 거고 또 공기업의 이미지를 먹칠하는 치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원은 임금 차액 지급 여부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비정규직 노동자 700여 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소송은 다음 달 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김기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전문성을 갖춘 방사선 용역업체 직원 900명에 대해 직고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전환 직종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혀 정규직 전환 시기와 규모가 주목됩니다. 한수원 비정규직 노조는 청소, 경비, 방사선 등 7,300여 명의 비정규직을 모두 직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경북의 지진 대비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사실이 부각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감을 통해 확인된 경북의 지진 대비 실태를 이규설 기자가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2016년 9월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어 2017년 11월에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 지진. 두 번의 지진을 겪은 뒤 경북은 크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경북 전체 건축물의 내진 비율은 6.8%로 전국 평균 11.3%의 절반 수준입니다. 주거용 건물의 내진 비율은 4.77%에 불과해 주택의 95% 이상이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진이 나면 주로 학교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데요. 학교 등 경북 지역 교육시설의 내진율은 15.6%, 지역 종교시설의 내진율도 14.8%에 머물러 있습니다. 1층을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필로티 건물은 지진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내진 설계조차 안 되어 있는 경북 지역 필로티 건물은 3,800동이 넘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를 수습할 수 있는 지역별 재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요.
경북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25곳 가운데 8곳이 내진 설계가 안 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진 보강은 계획한 207건 가운데 88건만 추진했습니다. 실행률은 42.5%로 2016년 55.4%보다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내진 설계 미적용 시설에 대한 2018년 보강 예산이 166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예. 경주 지진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내진 보강을 마친 주요 시설물은 총 4천여 개소에서 59개소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의 지진방재대책 1, 2과제는 연구원 설립과 교육시설 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경북도가 실적보다는 도민 안전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국감을 통해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방 분권 시대 지방정부의 감시 감독을 위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와 불공정한 광고 수익 배분 탓에 지역방송, 특히 지역 MBC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지역 MBC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조명아 기자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지역 방송사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방송산업이 연평균 6.5% 성장하는 동안 지역 방송은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최근 5년 동안 30% 가까이 줄어 필요한 취재 제작 인력마저 채우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합리한 전파료와 광고 배분이 지역 MBC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중간 광고와 간접 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그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지역 MBC에는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유형 광고 판매에 대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분은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분권 시대 지역방송은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하고 있는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역방송사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방송사의 주요 수입원인 광고 매출을 확대해야 하지만 방송광고공사는 지역 사무소를 없애려 하는 등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원 기준에서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게가 폐쇄 대상이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어느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지역방송 발전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고 유명무실한 조직에 그치고 있는 지역방송 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건 MBC 본사와 지역 방송사 간의 협의로 이루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지역 방송의 위기는 결국 지역 언론의 위기라며 위축돼가는 지역 방송을 살릴 특단의 대책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조명아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자로 포항의료원장에 하민석 전 경북대 총장을 임명했습니다. 하민석 신임 원장은 경북대 의대학장과 경북대 총장, 7국 경북대병원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으며 포항의료원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논란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관리 주체가 따로따로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산의 이 사립유치원은 지난 7월 부실급식 문제로 교육청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비리 유치원이란 소문이 나면서 오나들이 모두 빠져나가 휴원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집도 운영했는데 지난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 적발됐고 어린이집도 지난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다 보니 어린이집이 비리로 문을 닫아도 유치원 학부모들은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관리 주체가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서로 이제 정보 교류가 안 돼서 좀 문제점이 있는데 관리 주체를 동일화하는 게
운영이나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 도입도 어린이집과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모두 회계관리 실무를 잘 몰라 교육과 컨설팅도 필요합니다. 회계 시스템이 아니 회계법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또 어떨 때는 이건 이렇게 5천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정확한 게 없으니까. 그 유치원 원장님들에 대한 뭐 회계 교육이나 이런 걸 또 지속적으로 좀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회계 시스템 도입도 좀 시급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 유치원 국가 시스템 도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농이나 양축 계획서만 내면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책자금 대출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는 데다 조합장 선거에도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농협조항회가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조합원 190여만 명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 무자격 조합원 7만 4,800여 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만 700여 명이 탈퇴했고 나머지 2만 4천여 명은 현재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건 의원은 농협조항회 국정감사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이보다 더 많은 데다 이들이 정책자금 지원 등 농협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자와 배당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농업의 정책자금들이 조합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혜택을 그 사람들이 함께 보는 거죠. 실제로 농사나 축산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농협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영농계획서나 양축계획서만 내면 1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1년이 지나도 영농과 양축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무자격 조합원이 양상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특히 일부 조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유지시켜 선거 때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중에 피선거권을 갖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전국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난 2015년 의성축협조합장 선거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가 무자격 조합원으로 밝혀지면서 선거 과정에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내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무자격 조합원에 대해 선거 후 소송 시비가 전국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농협조항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 비구름이 걷히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쌀쌀한 날씨는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지만 여전히 20도 밑에 머물면서 서늘하겠습니다. 크게 오르지 못한 기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후에서 밤사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동해상으로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18도, 경주가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구름 많겠고 오후가 되면서 거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은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때때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맑은 하늘에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